어제는 눈도 날리고 그러더니 오늘은 겨울 날씨답지 않게 화창하네요. 자, 오늘은 백삼지 위반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판례들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오고 또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많은 판례들이니까 주의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판례 1번 도박 채무 노름빚을 갚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도박 채무자가 제가 도박 빚을 져가지고요 도박 채권자에게 시달립니다. 법적으로는요 도박 채무자는 도박 빚을 갚을 의무가 없거든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조폭 이런 애들한테 막 시달리잖아. 그러니까 제가 도박 빚을 지게 돼서 도박 채권자에게 아파트 매매할 권리를 넘깁니다. 내가 너한테 도박 빚을 3억 졌어. 이 아파트 시세가 5억이야. 그러면 자, 이 아파트를 팔아서 내가 3억 채권을 받고 나에게 2억 돌려줘. 그래서 내 집을 팔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판례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도박 채권자를 통해서 제 집을 파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저희 대리인으로서 팔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다만 그 도박 채권을 받기 위해서 3억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자 행위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갚을 의무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특이한 판례가 바로 밑에 있는 2번 판례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도박 자금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근저당 나중에 배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노름빚을 빌려고 3억짜리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린 거죠. 그런 거 이제 아파트가 시세가 5억인데 3억 근저당 설정해주고 한 2억을 빌렸다고 해봐요. 그럼 나중에 이제 도박 채권자가 제 아파트를 경매에 들겠죠. 제가 못 갚으면. 그러면 도박 채권을 회수하겠죠. 따라서 국가에서는 그걸 막겠다. 그래서 이 경우는 도박 채무자인 저는 근저당 설정득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결론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도박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는 것을 막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저당 설정 같은 경우는 근저당 설정자인 채무자는 결국 내가 돈을 빌려 쓰고 근저당 설정 등의 말소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네요.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이 2번 판례가 2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25점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판례가 조그만 문제가. 그래서 이 2번의 핵심은 최종적인 이익이 아니고 이렇게 국가 입장에서는 도박 채권자가 자기가 돈을 회수해서 가려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서 근저당 설정된 기를 쉽게 말해서 경매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데는 국가는 협조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박 채무자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등을 해줬다 하더라도 근저당 설정등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독특하죠? 그래서 이 판례도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아까 배웠죠? 부동산 이중매매와 똑같습니다. 아직 취득시는 안 배웠지만요. 이렇게 부동산 소유자가 그의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가 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했어. 근데 취득한 제3자가 적극 가담했다. 이런 것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거. 이제 이런 거는 뭐 아직 안 배운 개념이죠. 앞으로 뒤에 나옵니다. 이 판례라는 것도 민법 전 범위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일단 끝까지 떼야 돼요. 취득시가 뭔지. 그렇다고 이 판례 여기서 안 배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례 나올 때는 그냥 좀 참으시면 뒤에 또 나온다. 취득시효가 뭡니까? 복잡하죠? 한 문제 꼭 나오거든요. 취득시효도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 판례는 일종의 이중매매와 똑같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은 이 해외 파견 근로자 문제로서 문제가 2개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해놨지만 하나는 해외 파견에 소요된 경비, 밑에는 해외 출장에 대해서 지급한 경비, 똑같이 경비죠. 경비인데 이건 무슨 일이냐면 이건 내가 삼성에서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또는 뭐 회사에 임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보시면
해외 파견된 근무자가 교육한 날부터 3년간 무슨 소리냐면 이 판례를 이제 제가 세 줄을 줄여놨는데 이거 그렇다고 다 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판례 조문이 2줄에서 3줄이죠.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배경을 그냥 읽으면 몰라요. 너무 짧잖아 이게. 그렇다고 시험이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험은 나와봐야 이거보다 더 지문이 짧습니다. 그래서 해외란 말이 나오면서 1번 판례는 무슨 소리냐면 삼성에서 어느 직원을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3년간 연수를 보내고 근데 연수 보내고 나와서 이 친구들 오자마자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 가버려.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너를 3년간 해외 연수시킬 거야.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려고. 그 대신 너 3년 연수를 하고 나서 기술을 터득하고 나서는 반드시 삼성에서 또는 현대에서 자기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해야 되지. 만약에 3년 연수 갔다 와서 바로 다른 회사로 가버리면 연수 비용 물어내라. 그런 약정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밑에는 달라요. 해외 연수의 실질이 어떤 훈련이 아니라 단순한 출장이다. 그런 경우는 비용이 아무리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해외 연수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 출장 갔다 왔다가 출장도 몇 달씩 다니게 돼요. 이 친구가 해외를 돌아보고 나서 견문을 넓혔어. 출장비는 물론 회사에서 됐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출장 다녀와서는 나중에 다른 회사로 가도 괜찮다. 결론, 시험 문제 푸실 때는 해외라는 말이 나왔네요. 해외라는 말이 나왔고 연수비용 반환약정 유효, 출장비 반환약정 무효다 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보통은 이제 학원 교재 보시면 1번은 있고 2번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 파란 글씨 해외 파견에 소요된 경비가 뭐라고요? 이것은 이제 연수비용이다. 밑에는 출장비다. 그래서 연수비용 반환약정 유효, 출장비 반환약정 무효다. 여러분 TV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현대조선, 뭐 삼성조선, 대우조선, 진해 이런 데 많잖아. 근데 거제도 요즘은 우리나라 지금은 좀 회복된다고 하는데 그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뭐 LG도 그렇고요. 큰 회사에서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많은데 이 직원들이 중간에 퇴직하기도 전에 중국에서 빼간다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삼성에 다녀서 연봉 1억이다. 근데 5억씩 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뇌 유출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 유출을 방지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따라붙습니다. 이전 TV도 나오더라고요. 뭐 조선소 설계하는 법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알고 있는 기술자를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어느 지역에는 그런 한국 근로자가 많다고 그러네요. 아쉬운 거죠. 이런 것은 두뇌 유출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걱정할 수는 없고 시험에서는 해외 연수 비용 반환약정 유효, 출장비 반환약정 무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때는 작물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아, 괜찮지. 형법 배웠잖아요. 법률 불소급. 그리고 나는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에만 행위 당시에만 적법하다면 나중에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에 그것이 작물이었다.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나중에 작물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야 있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6번 별표되어 있네요. 자, 요약집에 더러 별표를 해놨죠. 사실은 별표 해놓고 싶은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요약집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거 모아놨죠. 어떻게 보면 다 중에서 별표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 하고 싶은데 뭐 너무 많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표를 제가 중간중간 해놨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읽어보고 이 뜻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보겠어요. 법령에 위반된 무효임을 알아? 알면서도 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강의법 위반이유로 하여 무효 주장은 허용됩니다. 무슨 소리일까? 법에 위반된 무효를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하고서 나서 나중에 이것은 강의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못하겠다라고 해도 괜찮대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으니까 합법하다. 합법적이다. 괜찮다는 뜻이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어렵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거든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림. 자, 그림 보세요.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법이 의리에 우선합니다. 법이 의리에 우선해요. 그러면 의리보다 법이 중요하다.
법을 지켜야 돼, 의리를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돼요. 예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안 들면 어려워요. 보시면 갑이 을에게 살인교사, 교사는 범죄를 시키는 거야, 시켜. 살인교사, 교사죄. 방조는 내버려 두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법률 용어죠. 교사. 학교 선생님 이렇게 써요. 교사. 그래서 살인교사는 죽이라고 시키는 거예요. 시켜. 그러니까 갑이라는 놈이 을에게 야, 병 좀 죽여줘 라면서 을이 갑으로부터 1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1억을 주고 살인을 시켜. 그럼 을은 1억을 받았으니까 살인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는 얼떨결에 을이 돈을 받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못 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1억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쁘대. 그러니까 의리보다 법을 지켜야 되겠어라면서 못 죽이겠다. 그래도 괜찮다는 뜻이야. 결론은 뭐냐면 갑이 을에게 1억을 주고 을이 병 좀 죽여라. 그러면 을이 병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리를 지키는 것보다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을은 1억을 그대로 갖고 갑에게 1억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셨나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종 결론은 이렇게 유시면 돼. 의리보다 법이 중요하다. 뭐 김보성 의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간에 이런 거 많습니다. 의리 때문에 망하기도 해요. 요즘 뭐 보증 같은 게다 옛날에 그런 거잖아. 요즘 흔치 않지만 요즘은 하여간 이게 각박해졌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보증 함부로 서달라 소리 못하고 또 서주지 않잖아. 그래서 의리, 조폭 이런 애들이 이런 거 지키죠. 요즘 조폭들도 의리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찾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으시면 돼. 갑이 을에게 1억을 주고 죽여달라 했죠? 강요법 위반이죠. 근데 죽이지 않아도 그냥 을은 1억을 떼먹고 갑에게 1억을 돌려줄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의리보다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또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의리란 증거는 갑에게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줄 필요 없다. 그런 뜻이고요. 이것은 형법 용어인데 교사, 이게 우리나라 말이 어렵죠? 교사방조죄. 교사는 시키는 거, 방조는 내버려 두는 거, 방관하는 거. 이것도 법률 용어니까 우리가 법률 용어를 좀 아시면요 겁이 안 납니다. 법원에 가도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금 그냥 법 안 배운 상태에서 저 법원 가면 얼떨떨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우리말인데도. 그래서 이런 것이 용어가 하나하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거는 교사는 시키는 것이고 방조는 내버려 두는 거야. 자,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걸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요 제가 뭐 강의를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짧게 강의하는 이유는 이걸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보이죠? 부당이득 반환청구 금지. 아까 노름빛, 살인자금 돌려받지 못하거든. 그걸 어려운 말로 불법은이라. 불법이다. 불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103조 위반이래. 대법판례.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는 그냥 도박자금 대여, 노름빛 대여, 그죠? 같은 말이고 경우에 따른 살인자금 대여, 청부살인자금 대여 이런 것을 불법 원인급여라고 그래. 그러면 노름빛을 대준 친구, 청부살인자금을 제공한 친구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도대체 불법이 뭐냐? 그것이 103조 위반이래. 하셨나요?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량폭수 위반이다. 다시 말해서 불법 원인급여의 불법은 103조 위반을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읽어보시면 불법 원인급여의 불법은 103조 위반을 말한다. 불법 원인급여의 불법은 103조의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바로 불법이라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판례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